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우리 지역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최근 10년 중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분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봄철 산불 현황을 짚어보고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이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선 경북의 산불 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네. 경북 지역에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봄은 특히 산불 위험이 최근 10년 중에 가장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봉화, 울진, 안동, 청송, 경주 등 지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네.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 경우에는 한 명이 심정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경북 지역의 산불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논밭두렁에 그 쓰레기 같은 걸 태우거나 뭐 기타 쓰레기 소각 같은 부지로 인한 실수로 인한 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봉화에서 발생한 산불은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씨가 날아가서 번지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네. 경주와 청송에도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실수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경우가 있죠. 네. 또한 기상 요인도 중요한데요. 올 봄에는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제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동해안 지역에서는 양간지풍이라고 불리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작은 불씨도 쉽게 대형 산불로 이제 번지는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런 게 우려되는데요. 네. 이처럼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작은 실화 하나가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 산불 위험은 계속 있어 왔는데 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제 기후변화 상황이 이런 산불에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건조해지고 네. 강풍이 불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도 예전이지만 앞으로 좀 더 산불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봉화와 울진, 안동, 청송 등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산불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산불 대응과 또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경북도와 각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서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산림 인적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 산불을 피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각 시군에서는 산불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공무원 1,100여 명을 900여 개 마을의 책임 담당자로 지정해서 불법 소각 단속과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감시원 169명을 일몰시까지 배치하는 등 감시 시간을 연장했고요. 네. 헬기를 이용한 궤도 방송과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불 진화 헬기의 효율적인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요. 네. 현재 경북도 내에서 21개 시군이 총 19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 중이고요.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서 헬기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헬기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헬기 성능 점검과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산불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대형 산불 대응 훈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소방서와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산불 발생을 가정한 긴급구조 통제단 훈련과 대형 산불 대비 합동 훈련을 했는데요. 산불이 민가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주민 대피, 소방력 배치, 용수 공급 체계 등을 점검해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북도와 지자체는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네. 특히 불법 소각을 줄이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밭에서 뭐 물건 태우고 이런 게 왕왕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 지자체 대응책 이외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을지.
네, 그 잇따른 대형 산불 발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방화 수림 조성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평소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지역 특성으로 해서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만큼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 숲인 방화 수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조성해서 현실적으로 좀 잘 대응해보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입상계에 의한 실화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따라야 한다라는 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산이 많은데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그런 경우 드물 가는데 그래도 불씨를 산에서 이제 좀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기상이변과 잦은 대형 산불 등으로 인해서 진화 헬기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대화 사업도 확대해야 되는 의견도 있고요. 네. 잦은 산불 지역 산중턱에 이제 또 이건 새로운 저수지를 개발하자라는 아.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불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실화자 검거율이 현실적으로 좀 낮고 또 처벌도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처벌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현재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법적으로는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적용할 때에 이제 사실 누가 불을 냈는지 쉽지 않거든요, 찾는 게.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 또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실수로 냈다 그러는데 막 구속시키고 이런 게 인정상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고의로 방화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현실적으로 과실범이거나 초범이거나 고령자일 경우에 참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렇죠. 참 그 재판을 해보면 그 사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재판할 때 막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과 좀 그런 처벌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충북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산불 106건 중에 네. 실화자가 검거된 경우가 44.3%에 불과합니다. 아. 검거된 경우에도 내사 종결 한 16건, 기소유예 10건, 벌금형 한 5건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는 산불의 특성상 방화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 부족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실화자 처벌 강화를 위해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산림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 2년간 261건의 불법 소각이 이제 적발되어서 이제 그런 어떤 행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또 산불을 발생시킨 실화자는 반드시 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한 적이 있고 실화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산불이 다발하는 시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네. 다각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밝힌 적이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방화범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CCTV의 설치를 확대하고 산불 계도 요원을 배치 그리고 지역 책임감 운영 등을 통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을.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화자 검거율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산불은 산속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 뭐 누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마다 다 어떻게 CCTV 설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진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이 또 훼손된 경우가 많고 그런데요.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새롭게 해결해보자 뭐냐 드론하고 AI 기술을 좀 활용해보자 이런 새로운 주장이 참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드론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산불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화자 처벌을 강화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걸 또 법으로도 만들어보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맞거든요. 네. 결국 실화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어떻게 검거를 잘하고 적발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그렇죠. 있고요. 네. 앞으로 경상북도와 산림청이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법원에서도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화자에 대한 처벌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북도가 운영 중인 산불 진화 헬기의 현황 그리고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경북 지역은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헬기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강원도하고 경북 북부가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재 경북에서는 21개 시군에서 총 19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헬기가 억수로 노후화하고 또 진화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이 경북에서 운영 중인 헬기 제작 연도를 보면 한 최소 12년 정도 된 거고 최대는 63년 된 거의 6.25 이후 좀 지나서 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네. 그런 기종까지 혼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평균 이제 한 38.5년 정도 이제 헬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30년을 초과한 헬기가 13대, 30년 미만 헬기가 6대로 상당히 노후화가 됐다는 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네. 항공기는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일정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기종은 이제 기체 피로도가 높고 부품 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능력과 안전성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또한 헬기별의 진화 용량 용수 탑재량이 이제 물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네. 최소 730리터에서 최대 4,800리터까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 효과가 기종에 따라 그렇네요. 이 8번 왔다 갔다 할 거를 한 번에 하는 헬기도 이러니까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은 빠르게 대량의 용수를 투입하는 중요한데 현재 경북이 보유한 헬기만으로는 좀 대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좀 용량이 적은 헬기가 많다 이런 지적이 또 있고요. 네, 네. 산림청에서도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를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어려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임차 헬기 7대, 그 대형 5대, 소형 2대, 중형 2대 참. 그래서 추가 도입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헬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일선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산불 진화 헬기의 통합 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 뭐냐 하면은 현재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이제 헬기를 빌려가지고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경북도 차원에서 헬기를 통합 관리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배치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또한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노후 기종을 교체하고 또 산불 진화 헬기를 추가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되는데 특히 한 번에 더 많은 용수를 탑재할 수 있는 고정익, 그 비행기형 산불 진화 항공기 도입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당연히 이제 돈이 드는데 그럼 돈을 어디서 빼오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상북도나 각 지자체의 예산 운용 실태를 보면은 동사무소나 그런 시설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동사무소 하나 이제 한 150억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를 조금 줄이고 이런 네. 산불 쪽으로 예산 중심 옮기자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산불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헬기 기종의 성능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동과 이제 합동 대응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여기에 좀 더 예산의 중심을 놔보자.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산불 진화 헬기의 현황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짚어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산불을 계기로 임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임도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임도란 게 그 산속의 길을 임도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접근로 확보, 또 휴양 수요 효율적 대응 등 순기능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임도 개설로 인해 숲이 훼손되거나 야생동물 서식지의 감소, 또 도로 주변에 식생 구조의 변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동해안 산불처럼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산세가 험한데 임도도 부족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막 그냥 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고려했을 때에는 좀 임도를 놓는 게 맞다 이런 네. 의견이 있고요. 2021년 기준 전국의 임도 밀도가 평균 3.81m per 헥타입니다. 헥타당 요 정도 된다는 건데요.
국유림 평균은 4.70m/헥타, 사유림 평균은 3.50m/헥타, 요 정도 수치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가 한 2.37, 강원도 2.82, 충북 3.54, 경북이 2.73, 경남이 4.39m/헥타 등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역대 기록을 참 그 갈아치운 동해안 산불에 일어난 행정구인 강원도하고 우리 경북은 2.71, 2.66으로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치로도 드러나고요. 네. 주요 국가의 산림 1헥타당 임도 밀도가 독일이 54m, 오스트리아 50.5m, 캐나다가 10.3m, 미국 9.5m 등으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헥타당 3.97m인데요.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독일에 비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림청은 2030년까지 전국 임도 밀도를 5.5m/헥타로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림 총 면적이 한 633만 5천 헥타가 되는데요. 네. 임도 1km 개설 시에 약 40헥타까지 산림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산림청 관계자는 재해에 대비하고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임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임도는 되게 들어보신 적이 없어요. 생소합니다. 그래서 생소하다는 건 여론의 힘을 못 받는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도 이 임도 개설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몰아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임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또 간절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또 건조해지면서 산불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산지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뭐 등산객들 차원에서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입산객 또는 농민들은 화기 소지와 실화에 이제 곧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네.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초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진압하려다가 이제 부상당할 경우도 있으니까 즉시 119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 크기를 신고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다 보면 연기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산불이든 아니면 소각이든 간에 연기가 날 때는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집마당에는 놓아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봉투 살람 비싸고 하니까 하는데요.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봄철에는 특히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집 마당이라 개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2022년에 우리 지역이죠. 예천에 집 마당에서 소각하다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날아가서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와 산림당국도 이 부분을 잘 홍보해서 네. 그 소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봄철 산불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전반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이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산에 갈 때 의외로 라이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가 우연찮게 이게 또 발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름다운 산림이 매우 많은데 네. 산에 갈 때는 어떤 향불이라든지 라이터 이런 건 절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기도하신다고 촛불 가지고 가시고 향불 가지고 가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네. 돌 앞에 일하는데 어쨌든 화기나 그 불이 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물건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점을, 특히 봄철에 뭐 고사 지내고 하는 게 많은데요. 네. 특히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산불 현황과 대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